화제의 드라마 귀궁 12회 재밌게 보셨나요? 팔척귀가 윤갑의 영혼을 토해낸 충격적인 장면, 그리고 강철이가 손에 넣은 광암 문집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뒤엉켜 있었던 게다. 윤검날이?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거라. 이러다 이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오늘도 13회를 저의 뇌피셜로 풀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엄청난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육성재가 공존하는 두 인물을 그려내는 애절한 장면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광암 문집을 통해 100년 전 용담골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의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팔척귀가 단순한 악귀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의 원한이 뒤엉킨 존재라는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죠. 그리고 팔척귀가 왜 윤갑의 영혼을 일부러 내뱉었는지 그 교묘한 계략도 드러날 거예요. 강철이와 열의를 이간질시키려는 섬뜩한 음모 말이에요. 풍사는 안석주까지 이용해서 윤갑을 궁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열의는 윤갑과 강철이 사이에서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팔척귀가 원자를 공격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동안 내공을 숨겨온 노스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어요. 과연 고승의 힘으로 원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13회 100년의 원한, 그 시작 뇌피셜을 시작해볼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과 강철이, 열의가 광암 문집을 펼치는 순간 100년 전 용담골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최길상 대감이 생생하게 기록한 그날의 참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연종대왕 폐하께서 용담골로 피난 오신 지 사흘째 되던 밤, 오랑캐들이 마을을 습격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들은 마치 왕의 행차 일정을 미리 알고 있는 듯했다. 강철이의 얼굴이 굳어져요. 그때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팔척귀는 100년 전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뒤엉켜 있었던 게다. 광암 문집을 읽어 내려가면서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요. 왕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백성 수백 명이 참혹하게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던 그날 밤의 참상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최씨 가문의 선조가 오랑캐들에게 왕의 피난 일정과 경로를 몰래 알려주었다는 끔찍한 배신의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돈과 권력을 위해 동족을 팔아넘긴 치명적인 배신 행위였죠. 열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가요. 왕가를 향한 원한이 아니라 자신들을 버린 왕가와 배신한 신하들을 향한 분노가 뒤엉켜 팔척귀가 탄생했다고 하는구나. 이정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팔척귀의 정체가 단순한 악귀가 아니라 왕가의 잘못된 판단과 신하의 배신으로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의 원혼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절망과 분노, 배신감이 100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악귀로 변한 것이었어요. 강철이가 중얼거려요. 그러니까 팔척귀는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였구나.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몬 왕가와 배신한 신하들의 후손들에게 이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져요. 팔척귀가 왜 왕가를 그렇게 집요하게 노리는지, 왜 대비와 풍상 같은 이들과 손을 잡았는지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귀신의 횡포가 아니라 100년 전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처절한 복수극이었던 거죠. 같은 시각, 맹청의 어둠 속에서 팔척귀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풍산에게 다음 계획을 전해요. 그 웃음소리만으로도 온 방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다. 강철이 놈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자신 때문에 무고한 영혼이 고통받는 것이다. 풍산이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깊숙이 숙여요. 천지장군이시여, 윤갑의 영혼을 일부러 내뱉으신 이유를. 팔척귀의 눈이 핏빛으로 번뜩여요. 그 순간 주변의 촛불들이 일제히 꺼지고 오직 그의 붉은 눈동자만이 어둠을 뚫고 빛나고 있어요. 윤갑의 영혼에 특별한 저주를 걸어두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혼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며 원귀로 변해갈 것이다. 이 말에 풍산의 입꼬리가 올라가요. 팔척귀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강철이는 자신이 윤갑의 몸을 차지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이미 시달리고 있다. 거기에 윤갑의 영혼이 자신 때문에 더욱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놈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팔척귀가 천천히 일어서며 계속 말해요. 그리고 열의, 그 계집은 더욱 흥미롭다. 첫사랑인 윤갑의 영혼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분명 윤갑을 구하려고 할 것이다. 풍산이 고개를 들며 간교한 미소를 지어요. 그렇게 되면 강철이와 열의 사이도 벌어지겠군요. 강철이는 열의를 지키려 하고 열의는 윤갑을 구하려 하니 정확하다. 팔척귀의 웃음소리가 맹청 전체를 울려요. 강철이가 인간의 감정에 흔들릴수록 이무기의 본래 힘은 급격히 약해진다.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찬 이무기는 강하지만 사랑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이무기는 그저 약한 인간일 뿐이다. 팔척귀가 손을 뻗으며 허공에 무언가를 그려요. 그러자 윤갑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나는데 그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어요. 저 영혼을 보아라. 이미 원한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의 몸을 빼앗긴 분노, 사랑하는 여리를 지키지 못하는 절망감, 이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 강력한 원귀로 변해갈 것이다. 풍산이 감탄하며 말해요. 그렇게 되면 윤갑 자체가 또 다른 무기가 되는 거군요. 그때가 바로 내가 강철이를 완전히 집어삼킬 기회다. 약해진 이무기 따위는 한 입에 삼켜버릴 수 있다. 팔척귀의 목소리에 섬뜩한 확신이 담겨 있어요. 팔척귀와의 대화를 마친 풍산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요. 깊은 밤, 안석주의 사조로 몰래 찾아간 풍산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떠올라 있어요. 판서님,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풍산이 안석주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절한 표정을 지어요. 검소관 윤갑만 궁에서 끌어내 주시면 됩니다. 안석주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여요. 윤갑이? 그자가 지금 무슨 문제라도. 풍산의 눈이 번뜩여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던 거죠. 실은 윤갑의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몸에는 여전히 정체불명의 이상한 존재가 깃들어 있어요. 이 말에 안석주의 얼굴이 굳어져요. 무슨 소리냐? 영혼이 돌아왔다는 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윤갑의 본래 영혼과 다른 존재가 한 몸에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풍산이 목소리를 낮추며 긴장감을 조성해요. 안석주가 식은땀을 흘리며 생각에 잠겨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왕께 알려진다면, 그렇다면 왕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실 터인데 바로 그겁니다. 풍산이 무릎을 치며 외쳐요. 하지만 만약 판서님께서 이를 먼저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왕께서는 판서님의 충성심과 통찰력에 크게 감동하실 겁니다. 안석주의 눈이 반짝여요.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요즘 김봉인 사건으로 조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이 왕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소? 안석주가 몸을 더욱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여요. 풍산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해요. 간단합니다. 윤갑을 따로 불러내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궁 밖의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면 됩니다. 왕께서는 윤갑의 건강을 염려하고 계시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풍산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쳐요. 안석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혀요. 좋다. 내일 아침에 윤갑을 불러내겠소. 하지만 만약 이 일이 잘못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될 테니까요. 풍산이 일어서며 깊숙이 절을 해요. 풍산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어요. 윤갑을 궁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강철이를 고립시키고 동시에 윤갑의 영혼을 더욱 조작해서 여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석이조의 전략이었죠. 이른 아침, 여리는 혼자서 애체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요. 고개를 들어보니 윤갑의 영혼이 흐릿하게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따뜻했던 윤갑이 아니에요. 여리야, 윤갑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어요. 나는 다 빼앗겼다. 내 몸도 내 의지도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도. 여리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첫사랑의 모습이지만 그의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원망이 담겨 있어요. 윤갑나리, 정말 윤갑나리 맞아요? 여리가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윤갑의 영혼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요. 나도 모르겠다. 나는 누구인가? 윤갑인가? 아니면 그저 팔척귀가 만들어낸 가짜인가? 윤갑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해요. 바로 그때 강철이가 나타나요. 비비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던 그의 얼굴에는 더욱 깊은 절망이 새겨져 있어요. 여리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강철이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려요. 비비도 구하지 못했는데 윤갑의 영혼마저 고통받게 만들고 여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마음이 찢어져요. 한쪽에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어왔던 첫사랑 윤갑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강철이가 있어요. 강철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여리가 강철이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강철이는 고개를 저어요. 아니다. 내가 윤갑의 몸을 차지하지 않았다면, 내가 더 강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강철이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해요. 윤갑의 영혼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그래, 내가 내 몸을 빼앗지 않았다면 내가 여리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이 순간 여리는 끔찍한 깨달음에 도달해요. 윤갑의 영혼이 점점 원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눈에서는 점점 더 붉은 빛이 나기 시작하고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안 돼, 윤갑나리. 여리가 외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갑의 영혼 주변에 검은 기운이 맴돌기 시작해요. 강철이가 일어서며 말해요. 열이야, 이제 선택해야 한다. 윤갑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거야? 열이가 눈물을 흘리며 외쳐요.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요. 윤갑의 영혼은 계속 어둠에 물들어가고 강철이는 죄책감으로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열이는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바로 그때 중궁전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원자 이광이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해태상들이 만든 결계가 순식간에 흔들리더니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아버지, 어머니, 원자가 온몸을 비틀며 괴로워해요.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아이를 감싸기 시작해요. 바로 팔척귀의 기운이에요. 중전 박씨가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가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밀려나요. 광아, 내 아들. 상궁들과 내관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갑자기 강렬한 금빛 불빛이 중궁전을 가득 채워요. 바로 가섭스님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조용히 머물러 있던 고승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선 거죠. 나무 아미타불. 가섭스님의 목소리가 중궁전 전체를 울려요. 이 아이는 왕가의 미래다. 내가 아무리 강한 원한을 품었다 해도 무고한 아이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팔척귀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와요. 무고하다고? 100년 전 무고하게 죽어간 우리는 누가 생각해 주었느냐? 가섭스님이 염주를 꺼내며 진원을 외기 시작해요. 염주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금빛빛이 팔척귀의 검은 기운과 부딪혀요. 중궁전 전체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려요. 옴 마니 파드메 훔. 가섭스님의 진원이 더욱 강해지자 팔척귀가 잠시 물러나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반격해 오는데 그 힘은 예상보다 훨씬 강해요. 100년의 원한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줄 아느냐. 중놈. 팔척귀의 기운이 더욱 거세져서 가섭스님을 압박해와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또 다른 강렬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신비로운 노스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몰랐던 숨겨진 최강의 카드였어요. 아미타불. 노스님의 목소리는 가섭스님보다도 더욱 깊고 위험이 넘쳐요. 이 오랜 원한의 사슬을 끊을 때가 왔구나. 가섭스님이 놀라며 고개를 돌려요. 스승님, 어떻게 이곳에? 내가 이 궁에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노스님이 천천히 걸어와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바닥에서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두 고승이 나란히 서자 엄청난 기운이 폭발해요. 가섭스님의 금빛 빛과 노스님의 은백색 빛이 합쳐져 찬란한 무지개 빛으로 변해요. 이제 진정한 천도가 시작된다. 노스님이 두 손을 모으며 외쳐요. 팔척귀여, 내 원한을 이해한다. 하지만 무고한 아이를 해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팔척귀가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여요. 이 노승의 내공은 두 스님의 합동 천도의식이 시작되고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일까요? 바로 그때 노스님이 충격적인 말을 해요. 팔척귀야, 사실 너는 100년 전 그날 최원우 가문을 구하려다 죽은 한 사람의 영혼이 핵심이 아니냐? 이 말에 팔척귀가 크게 동요해요. 그것을 어떻게... 14회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팔척귀의 진짜 정체, 그리고 강철이가 왜 윤갑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지의 진짜 이유도 말이다. 가섭스님도 놀라며 스승을 바라봐요. 스승님, 그렇다면 강철이와 윤갑은... 그렇다. 그들의 운명은 100년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 아이만이 이 모든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노스님이 멀리 있는 열이를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내요. 14회에서는 열이가 자신의 진짜 능력을 각성하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팔척귀도, 강철이도, 윤갑도 모두 진정한 해답을 찾게 되리라. 13회는 정말 대반전의 연속이면서 동시에 14회에 대한 엄청난 떡밥을 던지는 회가 될 거예요. 과연 팔척귀의 숨겨진 정체는 무엇이고 열이의 진짜 능력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귀궁 13회에 대한 제 뇌피쇼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물론 이건 모두 제 상상이니 실제 방송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흥미로운 설정과 캐릭터들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특히 육성재가 연기하는 두 인물의 공존이 어떻게 그려질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개를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